네, 안녕하세요. 태쌤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약간 휴식기고 조금 쉬다 보면은 이제 다시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아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문제집도 많이 풀었고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외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은 보통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문제집을 뭐 두세 권 풀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도 여러 권 풀면 좋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지만 문제집을 제대로 푸는 거랑 그냥 툭툭툭툭 뭐 쉬운 문제만 풀다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것만 풀다든지 하는 것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0문제 정도를 풀었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두 문제를 맞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이러면 제가 과연 배울 게 있는 상황일까요? 알고 보니까 48문제는 의미 없이 풀었다라고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50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40문제 정도가 맞았다. 그럼 나는 10문제를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과장하면 틀린 게 많을수록 배울 게 많은 문제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50문제 풀었는데 뭐 10개만 맞았다고 해서 40문제를 뭐 배울 수 있겠네라고 하기에는 어떤 의욕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80% 정도 정답률을 갖는다면 좋은 문제집이라고 여기는 편입니다. 전체 한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를 잘했다에 공부를 잘한 것 같은 착각은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로 그 오답에 관한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기 보면은 뭐 오답 노트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오답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해설지를 봐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오답 노트는 의외로 어려운 게 이 오답 노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한 90점 정도 나오면 오답 노트 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이제 틀린 문제가 몇 개 없어서 그냥 한번 뭔가 테스트를 볼 때마다 두세 개씩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 되니까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리가 돼서 요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더라고요. 반면에 막 40점 혹은 뭐 60점 아니 좀 70점 정도만 나와도 오답 노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50문제로 치면은 한 15문제를 오답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오려서 적기도 좀 애매하죠. 15문제가 뭐 한 페이지당 하나씩 뭐 두 문제씩이라도 해도 거의 뭐 7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넘기고 오답 노트를 한다? 얼핏 보기에는 공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 하면 좋지만 이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설지는 어떠냐? 일단 해설지를 만약에 보지 않는다. 정말 좋은 행동이긴 한데 해설지를 안 본다는 건 그냥 스스로 깨우쳤다는 건데 스스로 깨우칠 정도의 학생이면 어떤 성적 상승보다는 그냥 본인이 공부를 잘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해설지는 보는 게 맞아요.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지를 어떻게 보통 학생들이 잘못 보냐면 이렇게 책이 두 권이 있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막 보다가 해설지가 있어요. 틀린 걸 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적고 보고 적고 보고 적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 해설을 보라며 근데 왜 보고 적지 마냐? 정상적인 해설을 보는 방법은 해설지를 읽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설지를 잘 읽는 것도 독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능력으로 보여졌어요.
해설지를 보고 아, 내가 이런 걸 틀렸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를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해설지를 덮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다 또 만약에 안 풀리면 그럼 다시 해설지를 보고 덮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해설지를 보고 문제집을 보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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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풀더라고요. 잘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설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되고 본인은 풀었다라고 하고 답이 나왔지만 알고 보면 그냥 해설지를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것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해설지 보는 게 맞는데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잘 보냐? 해설지를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멈추고 해설지를 보고 멈추고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해야지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공부 열심히 기준, 일단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또는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스스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서 틀린 거 중에 해설지를 만약에 본다면 해설지를 적어 놓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답 노트, 해설을 본다. 둘 다 좋은 방법이지만 오답 노트는 상황상 어려움이 많다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법이 되냐? 그냥 똑같은 문제집을 다시 푸는 게 좋았어요. 이건 실제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념 원리 정도 하고 센수학 풀라 그러면 많이 못 풀거든요. 그럼 이제 홀수만 푸는 거예요. 그다음 홀수만 푼 다음에 짝수를 또 풀면 안 풀리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짝수를 풀어요. 그럼 벌써 두 번의 복습이 된 거예요. C단계를 풀면 좋고 못 풀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C단계를 그럼 어떻게 푸냐? 선생님한테 물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C를 나는 절대 못 풀겠다 싶으면 그냥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다시 푸는 거. 물론 뭐 답이 기억난다고 할 수 있는데 답이 기억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이 나도 괜찮아요. 논리 과정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집이 많으면 또 답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센 정도 문제집을 반복하는 게 좋고, 틀린 문제 해설을 보되 해설을 보면서 문제를 풀지 말고 해설을 보고 멈추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해설을 보고 멈추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봐서 문제가 풀리면 내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